이어서 그러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있다. 네, 재생관 좀 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후에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요게 질의 시간이 끝난 뒤에 요 자료를 보고서 페이지 수는 없는데 이따 천천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질의는 없습니까? 네, 개발과 좀 잠깐만. 저기 네. 17쪽이에요. 여기 특화거리 및 커뮤니티 광장 조성.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커뮤니티 광장 조성 자체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안정리의 문화관광 쪽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예술광장하고 착각했습니다. 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이건 지금 그 지하 1층 당초 계획이 이제 1층 주차장 지상에 이제 공원 조성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네. 주민들이 이제 그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지하 2층까지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3층까지 해서 뭐 1,000대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으신 거죠 지금? 확실하게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지하 2층까지 파는 걸로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 결정이 돼서 언제 정도 이거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요 이건요? 요거는 이제 7월에서 한 8월 초쯤에 용역을 주려고요. 주민들하고 왜냐하면 지하 3층까지 파기면 사업비 자체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 그냥 2층 정도. 그러니까 지하 1층은 이제 반 정도 묻히게 하고 이제 지하 2층하고 해서 그 정도까지 해서 8월쯤에는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또 뭐 내년, 후년도나 특히 뭐 좀 뭐 용역해서 공사하면은 또 바로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반기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 사업 효율적 추진. 이거 지금 뭐 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두정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정 282뭐 맞춤형 정비 사업, 신장 일동. 요거는 현재 그 농림식품부하고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이제 그 선정이 돼서 네.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85%. 주정지구는 이제 거의 뭐 한 60% 정도고 이제 그거는 그 순수의 이제 한 개 마을 그 하는 사업이고요. 안정 282 맞춤 현정비 사업도 이제 올해 거의 지금 한 85% 정도 끝났는데 올해 안으로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 일동 제역마을 직원 뭐 지금 공정률이 10%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작년도에 그 공모를 해서 된 사항들인데 그 안에 이제 단위 사업별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 자체는 이제 현재 10% 정도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뭐 올 연말까지는 뭐 한 20%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기 10%, 하반기 10%면 올 한 20%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금년에는 사업이 네. 거의 커뮤니티 광장 아니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계도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 아직은요? 예, 금년 그 사업이 그 설계까지 해서 이제 공사하는 거고요. 원래 사업은 2020년까지가 지금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입니다.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금년까지 한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을 그 범위 진행합니다. 내에서만? 예, 예. 우리 저 10위가 저 매칭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10위. 합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도비 15%, 시비 35%, 국비 50% 이렇게 된다고. 전체가 50억짜리 공사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좀 안 계시면 우리 이해금 의원님 도시재산과 네. 지금 저기 이병배 부의장님께서 여기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요번에 행사를 저번에 한 거를 제가 봤는데 너무 행사가 너무 미비했고 지금 이 사업 계획은 굉장히 크게 잡으셨는데 그 중요한 것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콘텐츠는 잡혀 있나요? 지금 요 세 가지는 지금 그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가지고 네. 연차별로 사업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그 신장 지역이나 그 위타운 해제 지역 이런 거는 현재 이제 그 올해 도 공모 사업하고 그 중앙 공모 사업 2개씩 해서 4개를 7월 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머지 별도 선정이 되면은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거는 기 선정이 돼서 네. 그 두정리 같은 경우는 그 2016년부터 해서 올해 내년 말까지 끝나는 공사고요. 커뮤니티 관광 사업은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지하하고 규모가 선정이 되면 용역조서 또 활성화이고요. 그게 중요한 거는 잘 만들어 놓고 거기는 우리 그 지역에 비해서 팽성은 미군이 주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다른 데보다는 차별화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이론 자체 이제 개발하면서도 지금 주민 의견들이 발주해놓고도 이제 공사 단계에서 이제 뭐 마감 재료 같은 거에 대한 변경 요구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 지상변압기 그동안 지상변압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다가 존치 않은 걸 했다가 다시 이제 작년 말부터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늘어진 상황은 있습니다. 그러게 좋은 사업을 하셔서 그 사업답게 많이 이용을 하셔갖고 남다르게 그 미군이 주도했을 적에 우리 그 평택 시민과 미군과의 하업을 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면 좋을 텐데 동네는 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뚜렷한 그 계획이 없다면 그 허송세월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신다면 뜻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 충분히 해서 네. 계획을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네, 김성숙 의원. 저기 21페이지요. 생활 주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계획에 보니까 해외에 보니까 빈집 실태 조사 이거 1,100호인데 지원금을 호당 4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뭐 집을 뭐 아, 요거는 이제 그 잠깐만요. 김성숙 의원님 건축가 부분이죠? 어, 지금 지금 건축가는 예, 잠시 있다가 예, 나 지금 하는 순서에 의해서 예. 이종환 의원님. 네. 그 현동이 인광리에 민간 택지 개발하는 거 있어요. 한 10년째 하고 있는 거. 혹시 그거 좀 여기 아예 지도에도 안 나와 있고 그 저희 그 동네인데 보면은 한 10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 거의 뭐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그거 좀 파악 좀 하고 계세요 혹시? 인강지구 말씀하시는 인광지구 여기 지도에 있는 거 말고요. 그 지난 취소된 거 말고 네. 그 왜 한일 아파트 있고 현덕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진행되는 한 6만 평 정도 규모. 창성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은 된 거로 아는데 예.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따로 확보해서 그래서 전혀 여기 또 시에서도 뭐 주민들도 되게 궁금해하는데 뭐 전혀 진행 사항도 전혀 모르고 그러길래 예. 잠깐 좀 얘기 좀 예, 해주시죠. 그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인데 예.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뭐 언제 뭐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취하지 않으면 지정된 게 취하되지 않은 그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그 최근에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서 좀 촉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해서 다시 예, 보고 상황 드리겠습니다. 파악 좀 해줘가지고 그게 거기 사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그 땅도 거의 매입을 네. 하고 막 그런 진행 상황이 있는데 그 시가 아직도 그래서 전혀 이제 그 3분의 2 파악이 이상 안 뭐 되고, 예. 땅을 확보해 가지고 제한이 되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마무리 작업이 안 되면 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아, 예. 좀 상황 좀 정확히 파악해갖고 좀 네, 보고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산과
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합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주택과, 산림농집과,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네. 네,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21페이지요. 예. 생활 주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건데요. 보니까 이제 주택 개량 30동 정도 하는 것이고 빈집 정비를 20동 한다 그랬고 빈집 실태 조사 1,100호에 대해서 이게 지원금이 호당 4만 원이라 해서 이 적은 돈으로 뭘 하실 건지. 예.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금년 2월 9일부터 그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각 시군에 빈집 실태 조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제 것은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지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00 몇 개 되는데 요거 지금 1,100호 정도가 이게 통계상에 잡혀 있는 빈집입니다. 그래서 요 빈집 정비 빈집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사 하는데 비용이군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제 호당 4만 원에서 전체 아. 4,4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런 의미고. 예, 용역비입니다. 4,400만 예. 원. 그리고요 23페이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유동 광고물 관리를 한다 하셨는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 평택시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광고판 설치 계획도 같은 거를 저희가 받고 있나요? 지금 이제 큰 건축물들은 자동적으로 받고 있고 기개발된 소사벌지구 그 기개발된 지역에는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지역은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도시에 보면요, 인근의 아산시라든가 안성시만 해도 이런 광고물 정비 그런 계획도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모형이라든가 그런 색채 같은 게 도시의 그 미관을 같이 어우러지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보면 유리창이니 뭐니 건물마다 다 글씨니 뭐 이 그림이나 붙여가지고 건물의 형태가 그 품위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의 미관이. 이런 걸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시고 조례에 넣어서 광고물 정비를 건물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가 되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허가시에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서 계획도까지 받아서 건물이 잘 보존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시죠. 예, 이제 그래서 항상 이제 광고물이 그 의회에서 이제 항상 그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할 때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그 광고물 정비한 것이 이제 그 안종 쪽 가다가 태평 아파트 이제 1차적으로 2억 5천 들여서 한번 정비를 했고요. 올해 이제 조개터합하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오송면 그 중심 기존 시가지 이제 정비하려고 이제 공모 신청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사벌지구나 계획 제구 내에는 좀 하는데 인력이나 뭐 이런 게 한계가 있어 사실은 시원하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건축 인허가 때부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인허가시도 중요하지만요. 사후 관리도 중요하시고 지금 소사벌 지역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보면은 건물마다 그 유리창에 굉장히 광고물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흉할 정도로 아주 정말 품위 없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지각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거에 대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시에 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도 점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사지구 자체는 입간판하고 이제 에어라이트가 그 소사벌지구에 이제 상가 번영회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한 2번 정도 계획은 한 적은 있습니다. 대신 건물에 붙어 있는 그 창문 광고물에 이런 건 그런 접수를 거는 못 좀 됐는데요. 제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의 저수지에 대해서 좀 배달의 저수지 수질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저 선거 때 엄청 그 배달의 저수지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용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여튼 거기를 이용하는 그 주변의 아파트는 그 배달의 저수지가 아주 엄청난 좋은 물인 줄 알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가보면 갈 적마다 제 이제 그쪽에 방면에 있는 그 물가 있잖아요. 예. 이번 일요일도 가보니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린내가. 그러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애하고 나왔다가도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고 다시 들어가더라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수질 관리가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이제 이따 공원과 쪽에 이제 그 호소 저수지 그 수질 개선 관리 측면으로 지금 아까 이제 일차적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거기 자체가 이제 그 정화 시설된 물을 이제 정수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서 배터리 저수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즘 이제 그 정화 시설 자체가 다행히 이제 그 업체 자체가 우리 평택시에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 음이온 나노버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뭐 저기 뭐야? 지금 현재 가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예쁘게 생긴 그 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시범적으로 그냥 이제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 시험하겠다고 이제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달의 저수지 자체는 너무 넓으니까 이제 설치해놓은 게 작기 때문에 그 수질 개선되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비가 오면 또 별도로 또 다른 흙탕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그 위쪽에 이제 그 정수장에 저 처리 시설이 뿜어 올라와가지고 처음 그 하는 게르지 있습니다. 그 양어장 그 위쪽에 그쪽에는 나름대로 좀 지금 한 3개월 정도 설치는 됐는데요. 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 결과를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의해서 그걸 또 설치를 하면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 전체적으로 보충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 먼저 번에 그 이제 그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예산이 공과에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준설하고 배달이- 예산 서 있죠. 예, 근데 먼저 금년도 7억 써 있습니다. 그렇죠. 준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논쟁을 벌어가지고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역구 의원님 그 의사를 따라가기로 해서 이제 뭐 빨아내는 걸로다가 결정돼 있죠. 그 바닥 이제 그 청소하는 준설이라는 것은 거. 예. 그 뻘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상 이제 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예. 그것을 뻘 전체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이제 논쟁을 벌였던 것이, 지금 원고에 가면 칠곡 저수지는 그런 식으로 물을 쫙 빼는 바닥을 싹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면, 환경단체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기존에 각종 그 생물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준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호수를 집어넣어서 그 뻘을 지저분한 걸 다 끄집어내는 걸로다가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준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쪽 그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그렇죠. 또 거기 수초,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예. 공사할 때 우리가 모르는 온갖 산업 폐기물이 다 밑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을 예. 통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으로 지금 다 물 빼고서 끄집어내기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는, 암만 물을 샘물을 갖다 들여 부으면 뭐합니까? 밑에는 다 썩어나다 빠지는데. 그렇잖아요. 근본적인 걸 치유를 해야죠, 이거를. 그래서 먼저 번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여서 어쨌든 간에 그 지역구 의원님의 그 생각대로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밭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걸로다가 그렇게 결정 났단 말이에요, 먼저 번에. 근데 지금 과장님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 수질 정화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금년도 예산이 이제 한 7억이 돼 있어갖고, 그래 아까 국장께서 이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시범 사업으로 나노 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바닥 관련된 정화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관계는 예. 예. 아까 저 부의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쓰레기에 대한 거는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 그 일단은 일부, 그러니까 준설 차원이 아닌 예. 위에 그 있는 그 쓰레기에 메꿔진 것들 그런 거에 예. 대한 거 처리 계획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그 과장님 지금 부장님 지금 한번 우선 먼저 이제 물에 대한 것만 말씀을 아까 이제 드리다 보니까 그 이제 그렇죠. 그 수질 예. 개선을 하려면 뭔가 예, 나노 설치, 내려면 그거. 그 밑엔 다 썩어 있어요. 암만 샘물 갖다 들여다 보면 뭐 할 겁니까 그거. 예, 예,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셔야죠. 예, 예. 그래서 밑에 뻘에 대한 건 전체적인 준설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그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 쓰레기 시설이나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선택의 문제겠죠. 어느 게 뭐 확실한 효과가 있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빠른 거는 원국에는 칠곡저수 마냥 물 싹 빼고 바닥 오염물질 싹 걷어내면 그 다음부터 담수를 하면 이제 기본적인 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평택이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파괴가 된다고 반대를 해가지고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을 해서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예. 이게 좀 뻘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뭐 전문 용어로 있더라. 그걸로 얘기를 먼저 번에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하반기에 그 아까 말씀드린 예. 사항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배다리 저수지 보면은 저수지가 100이라면은 그 물이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갈대밭이니 뭐니 막 이게 이제 쓸려 내려와서 이제 미끄러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갈 때만 자꾸 무성한데 저희 본연 생각은 그것을 개선할 때는 그 가장자리에 흘러내린 그런 흙도 다 좀 준설해서 아까 우리 이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저수지도 사실은 물이 깨끗한 물이 고이는 그 산에 있는 저수지도 겨울이면 다 준설을 합니다. 싹 빼놓고. 근데 무슨 환경단체가 평택에 무슨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물이 썩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무슨 생태계에 이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건 옳다고 생각 안 했고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것을 따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아주 바닥을 썩어가는 거를 다 없애고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억새풀을 다 제거하고 연꽃이라든가 그 수질을 오염을 방지하는 그 불회옥자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물에서 사는 생물을 좀 심어서 좀 쾌적한 그런 수질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임시 방편으로 뭐 빼내고 그러는 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런 돈을 다 다시 모아서 전체적으로 준설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예. 계획서에는 이제 2019년 이후에 예, 그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에 이제 저수지 준설도 거기다 써놨는데요. 그러게요. 예. 일단 이제 아까 그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사항 그리고 수수 작업은 이제 올해 상반기 한번 했고 이제 하반기 7월부터 10월까지 또 할 건데 일단은 올해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제거하는 것까지 하는 거고 2019년 이후에 저수지 전체적으로 준설할 한번 건지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계획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의원님. 저기 21페이지 그 빈집 정비 관련해서 좀 여쭙 게 있어서요. 그 현재 그 빈집이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실태가 좀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태 조사는 하려고 통계연구소에 보니까 1,100호 정도 돼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관리하는 건 한 230여 개 됩니다. 아, 현재- 농촌동만. 아. 근데 그게 보통 지금 저기죠. 그 뭐야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빈집 정비가 되는 거죠? 예, 이제 그 올 예산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읍면동에서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올해 철거하겠다 그러는 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올해 20동 기획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거의 다가 이제 외지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주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방치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 또 이게 원래 그 200만 원씩이지 않았어요? 빈집 철거가 100만 원으로. 동당 이제 100만 원이고요. 예.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이제 스트레이트나 그 유해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환경부서에서 300만 원이니까 주는 거고. 그것까지 따로 또 예, 보존해. 예, 따로 그건 따로 나가고 아,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빈집 철거 때 전에는 한 2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내린 것 같아요. 가격이. 이것도 뭐 전체적으로 인상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더 올릴 수 그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빈집을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그래서 그 동안은 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지 사람들이 사는 거는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문서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올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는 이제 미관이나 그 안전 우려 있는 거에 대한 거는 강제적으로 요구를 해서 안 할 경우에는 집행을 대신하고
비용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4,400만 원 가지고 조사가 끝나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연초별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올해 그 2월 글자 그 법에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돼가지고 화재 위험이라든지 범죄 아니, 차원에 이게 이제 급하면 투자 목적으로 사놨던 집들 집 없어지면은 나대주로 되면 세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세금 그 때문에 이제 처리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다 정비를 못 했은 뻗어지고 거죠. 있는 건데. 예, 예. 그 반발 안 일어나야 괜찮아요,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시키고 안 했을 경우에 법적 근거는 대집행하고 이제 마련을 예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실행 옮긴 건 단 한 건도 없죠. 아직 실행에 옮겨진 건 한 건도 올 없는. 2월 9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올 2월 달부터 그래서 지금 빈집정비운영회의에서 결과가 나오면 예, 예, 예. 이제 뭐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병기 의원님. 건축가 주택가 이 살인적인 업무가 지금 인원을 보니까 다 정원은 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신 건가요? 지금 해소가 안 돼서요. 이번 이제 시장님 출마하셔가지고 1차적으로 기구 정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건축팀에 그 건축행정팀하고 건축 2팀 따로 해서 한 2개 팀 정도 늘리는 거하고 근데 그 주택과에 기본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이 배정을 해줘야 이제 될 거. 인원하고 같이 이번에 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네. 7월 8월 해서 아마 9월 달에는 의회에 그 기구 정원에 대한 사항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럼 건축 1과 2과 아니 이제 건축의 1팀, 2팀. 아 1팀 팀을 하나 더 늘리겠다. 건축 팀을 예, 예. 건축 하나 더 늘리겠다. 예. 그리고 주택과에는 이제 그 공동주택 규모 단지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계감사 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 관리상 문제점만큼 인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의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제 반영을 받아들였는데요. 결정은 차후에 이제 우리 그 산건 위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저기 기술자 없으면 그 150평 미만들 이제 직영 처리 못 하는 거 법령 이름이 뭐죠, 그게? 건설산업기본법이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소일이 며칠부터죠, 그게? 발효가? 시행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6월 거죠. 21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게 벌써. 27일부터요. 27일부터요? 예. 이거 그럼 이것도 시행되기 전에들 엄청들 들어왔을 텐데 허가들. 지금 이제 고도 국제화 지구가 이제 단독주택 필지가 송출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26일까지 548건이 접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뭐 100건씩 다 나눠 가졌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조금씩 더 나눠 가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다 예견된 거라고 한 2017년도 업무 보고 때도 다 보고를 했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거 저기 1인당 100건씩을 그 하루에 한 건씩만 처적해도 석 달, 한 4, 5개월은 걸리는 거죠. 원래 150건을 가지고 있다가 예. 100건이 추가되면서 250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거 민원 처리 시간 내에 무슨 소리 해결을 해요, 이걸.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업무량이냐고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지, 이게. 뭐 야근을 하고 뭐 휴일 일요일 다 반납하고 일해 주신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주말에도 나와 하고 그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쪽 저기 뭐 안중 출장소 또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원청도 또 네. 기본으로 150건, 80건 뭐 이렇게는 가지고 있고 이제 송탄 출장소만 이제 더 가중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 지금 현재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국장까지 다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팀은 안 돼서 인원을 더 늘리든 이번에 이제 건축직 10명 뽑는다 그러니까 10명이요? 예, 부의장님 그동안 11명 그 네. 정도면 돼. 이제 뭐 가르쳐서 좀 현업부터 내몰래면 2, 3년은 걸려야 될 거고요. 아니 바로 이제 뭐 저 면접 봤으니까 이제 바로 발령을 한다 그러니까 그건 저기 이제 그 10명 자체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이제 그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이제 결혼하면 육아휴직이라는 거 이제 건축직도 들어가기 그래서 때문에 그거 어차피 그런 거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여간 그 인원 자체는 같이 인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21일 전에 이거 다 허가들 들어온 것들 어떻게 저 처리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안 떨어뜨려 어떻게 늘어뜨린다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은 못 걸 거 아니에요, 이거. 건축가가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무슨 수로 내줘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협의 보내는 것 자체가 네. 협의를 보내놔서 취합이 돼야 보완도 시키고 그렇죠. 이제 다 근데 이렇게 이거 하는 뭐 건데 솔직히 말해서 도면이나 대에서 넣었어요. 그냥 허가방으로 예. 그냥 무대뽀로 다 집어넣었을 텐데 100% 이거 다 이것도. 들어온 순서대로 지금 다 이제 검토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본청에서 그걸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는데 결론은 뭐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허가 담당자 말고 이제 다른 부서에 가 있는 직원들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자. 고안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또 본청에 또 그 한 사람이 또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반대를 해가지고 부부에서 폭탄 맞는 건데 거기 또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유탄 맞는 건데 거기. 하여간 팀별로 최대한 지원 받아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예. 아유, 정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요 진짜 이거. 이거 도면이나 제대로 해서 갖춰 들어와요. 일단 그냥 기본 것만 해서 그냥 다 밀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보안 맞아가지고 그때 슬슬 뭐 맞춰들 나갔을 텐데.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애준에게 미리 보완 해놓고요. 근데 이거 이 건축사들 이거 뭐 어떻게 자정이 안 되는 겁니까? 도저히 건축사 사무실 자체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거 걸러서 들어와야죠. 아 그리고 오늘 번에 일전에 그 저 뭐 일간지 난 거 보니까는 송탄 쪽에 뭐 적발돼서 뭐 강제이행금 부관계 계시대요? 네. 송탄이에요, 송탄. 복합 저 입주민들은 벼락 맞아 가지고서 아뜨목으로 들어갔다 보니까는 다 철거해라고 원당 복귀 명령 내렸대요 보니까는. 아마 인근 지역 민원 때문에 아마 일제 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서 송출해서 예. 그 송출했었기 때문에 예, 그 파악이 안 근데 이게 된다. 서로 이제 그 자기네끼리 이제 살다 이사 나온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면 되게 그 지역을 이제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 보니까 그 예. 언론상에는 다 한두 가구가 아니더라고요. 다 폭탄 맞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일제 다 하는 수밖에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 가서 조사하면 저 집도 그렇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를 애진적에 이제 그 처음부터 뭐 예방을 해서 막았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인력이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한번 조사 나가면 그 지역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세가 됩니다. 그래서 힘든 점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저 건축사 협회 요새 뭐 조용해요? 지금 뭐 잡음이 또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건축사 협회에서 예. 당연히 뭐 업무랑 연관된 거겠고요. 그렇게 큰 잡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위임을 줬잖아요. 네. 그 위임 업무를 좀 충실하게 안 하는 부분이 성실하게 안 하는 부분이 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법 처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저희들은 건축법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사업처를 아마 감리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결론이 건데 났대요? 아직 저희는 이제 위법 보고를 2번에 걸쳐서 했고 2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떠났고 네.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정리해서 나가고 나머지 그 집을 잘못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고발하고 조치하고 추인허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승남 의원입니다. 건축과 20조 마을에 관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답변은 양원석 건축과장님이 직접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2월달 그 연초에 마을에 관 건립을 이제 4개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사업비 6억 4천이 확보가 됐고요. 그 1회 추경 예산에서 마을에 관 건립이 이제 4개소가 추가가 돼서 이번 그 업무 보고에는 총 12억 8천의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마을에 관이라 하면은 어떤 그 평수라든가 층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1억 6천씩 고정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연초에 4개소도 총 사업비가 6억 4천이면 1억 6천으로 해서 할당이 된 것 같고요. 예, 이런 수 있습니다. 네. 농담. 그러면 뭐 더
증액이 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 마을회관 자체에서 그 비용을 내는 겁니까? 예, 이제 마을 자부담이 있습니다. 대개 그래서 30% 이상, 원래는 이제 10% 이상을 하면 되는 건데 대개 이제 마을 자부담을 조금씩 해서 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기지 주변 자체는 이제 한 뭐 2억 얼마씩 줬고 요거는 1억 6천, 요게 이제 8천만 원부터 계속 매년 1천만 원씩 올라가서 한 1억 6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부족합니다, 마을별로. 이게 지금 마을회관이 본의원이 8년 전에 12년 전에 근무할 때에도 계속 지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연간. 지원 대상이 이제 토지를 매입해 놨다든지 일단은 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가 있는 데에는 지금 현재 이제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토지들이 없어서 요게 이제 그 노인정하고 개념이 이제 같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 아마 그 사회복지 쪽에서 노인정에 관한 것도 이제 마을에 관을 못 짓는 데는 그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그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2월달 예산하고 지금 추가 경정 예산에서 6억 4천까지 플러스하면요. 지금 연간 뭐 한 13억 가까이 마을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이게 마을회관에 대해서 그동안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7, 8동씩. 매번 이렇게 예, 한 이제 마을에서 13억 토지 매입을 정도요. 해놓으면 예. 이것도- 그리고 그 마을회관 개보수가 그 2월 달에는 17개 사업소에 그 사업비가 2억으로 이게 개보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 26개로 늘었어요. 그 사업비는 그냥 2억이고. 이거 어떻게 뭐 좀 돈이 남아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저 개보수 자체는 이제 1,000만 원 마을별로 이렇게 주는데요. 그게 이제 소규모 하는 건 뭐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그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있으면 또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까지 가봐야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그 금액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받아서 더 시킬 수도 있어요. 예, 그 일괄 질문하겠는데요. 24쪽 주택과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좀 약간 좀 싫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주택과장님이 공석 중이시죠. 예. 예. 뭐 그래서 이러한 그 업무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가는 올 2월 달에 업무 보고한 거하고 지금 오늘 보고한 거하고 뭐 목차라든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보고가 됐어요. 6개월간 이게 뭘 업무를 했다는 겁니까? 주택가는 예를 들어서 뭐 저 항목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건설 유도, 2.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문화 조성, 3. 지역 건설 사업 하도급 관리 상생 지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뭐 필요하면 우리 주택과장님 대신해서 한번 나오신 분이 한번 이걸 한번 와서 보세요. 볼 의향이 있어요? 일로 한번 와서 보세요. 아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거 뭐를 이걸 저 업무 보고를 한 거예요? 주택과 업무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 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하고 사후 관리 업무하고 그 이제 새로 생긴 이제 하도급 팀이 생겨가지고 하도급에 대한 관리 이제 건설업자 관리 이제 요 세 가지 유형이 그냥 그거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뭐 말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목은 그렇고요. 대신 이제 거기에 그 당초 이제 계획 업무 아니 초에 예, 알겠고요. 예, 예. 이게 뭐 사실 저희가 이제 팔 때 아까도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의욕 있게 예. 업무를 시작하고 또 이제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서 그래도 성의 있고 어떤 이 보고 서류 자체에 그래도 이게 된 달랑 세 쪽이 2월 달에 보고한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 이 주택과는 연초에 이제 업무 계획을 이제 낸 건데요. 그때도 이제 공사 중인 아파트가 이제 현재 여기 처음에 나온 거는 아파트 그 건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계획 때 지금은 거의 이제 실적적인데 거의 그 부분은 똑같아서 그렇게 좀 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그 유지 관리하고 지원하고 건설업체 그 하도급
지원 그 상황이 이제 연초에 계획 대비 지금 현재 계속 가기 때문에 그렇게 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어, 자, 그리고 그 27쪽에 내년 그 2019년도 업무 계획 보고도 본위원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한번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는 이제 그 실적하고 같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페이지까지 안 틀려요? 네?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27쪽 보겠습니다. 지역 건설 사업, 산업, 하도급 관리 상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참 우리가 평택시가 평택시 관내의 그 지역 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높이고 또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좋은 취지로 돼 있고요. 그 추진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320%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건수입니까? 금액입니까? 320%라는 것이? 요거는 이제 그 건축 공정상 그러니까 이제 그 골조 뭐 이제 자재 납품 뭐 인력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당초에 이제 그 작년에 요 저 하도급 관리팀이 생겼을 때에 우리 그 관내의 민간 업체와 공동택단지에 우리 관내 업체 참여율이 6% 정도였습니다. 6%. 근데 이제 금년 그 상반기까지가 제가 이제 한 14.3%로 보는 거라요 참여율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그 시공 중인 현장 착공하기 전에 이제 그 현장 소장들하고 우리 관내 업체의 그 건축 기술자들하고 같이 만남 기계를 시에서 주선을 해서 거기서 본인들끼리 대화를 해서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6%에서 14.2% 정도 일반 건축물은 그렇고요. 공동택 참여율은 이제 3.16%에서 한 12%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표현입니다. 네, 운영 근거 평택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예. 이게 언제 이게 통과된 조례입니까? 네, 그 날짜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예. 요거 사본을 하나 좀 나중에 좀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지역 전문 건설업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건설 장비 이런 업체들이 항의성 뭐 그 데모도 하고 확성기를 틀어놓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런 우리 지역의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좀 그들에 대한 우리 평택시가 배려와 지원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러한 문제가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과 이런 그 조례에 따른 그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번에 그 2018년도 8월 달에 업무 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올 2월 달에 그 불악산 산림 체험 시설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그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고은과 관장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2018년 1월 8일서부터 3년 단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불악산 산림 체험 시설을 그 평택시 청소년 재단이라는데 그 대형 사업비로 해서 5억이죠. 네, 5억인데 이것은 3년에 걸친 대행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연간 5억입니까? 연간 5억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설 사용 수익금은 월 1회 주기로 정산하여 전액 시금고 입금하기로 돼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수익금이 나왔습니까? 매월 그 정산을 해서요. 세후 수입으로 다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수익금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월 나오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 나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계절마다 상당히 그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봄하고 가을에 좀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하고 하절기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정산해 온 게 한 50만 원 그 정도, 아니 150 그렇게 매월 150이요. 지난달 정산한 지난달이요. 네네. 연 5억을 우리가 시가 대행 사업비로 이게 지출하고 있는데 한 달에 15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뭐 좀 그 체험 수비라는 게 아이들 어떤 저희가 이제 수익 사업을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어떤 그 모험심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다 이제 조성이 된 겁니다. 예. 뭐 이 시간은 우리 하반기 우리 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심도 있게 제가 질의를 하진 않고요. 나중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요. 사실 우리가 왜 이런 걸 저 본의원이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느냐 하면 너무나 그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것 같아요. 평택시가. 예? 이게 사실 연 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대행 사업비로 이거 저 평택시 청소년 재단은 우리 평택시 산하기관에 있는 재단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5억이 그 이 프로테지가 어느 부분입니까? 거의 인건비 개념 아닙니까? 한 50%가 50%가 넘습니다. 이제 인건비가요. 예예 한 80% 정도가 인건비가 거의 되고요. 인건비고요. 네. 거기에 이제 시설 유지비 최소의 시설 유지비 정도 포함된 상황입니다. 저게 이제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일반 개인 사업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에서 위탁 줘서 하는 거고 수입은 시비로 그냥 그 이전에는 이제 공원과라든가 하면 저기 송출에 건축 녹지가에서 직접 이걸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꼭 위탁 운영을 해야 됩니까? 시설이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자체 관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거기 이제 그 체험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 구름다리부터 해서 코스가 2개 코스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인력을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5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탁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판단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잠깐 정의하고 개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